회생법원을 가면 A라는 사람이 한 달에 56만 원씩 변제율 35%에 끝나는데 지방법원으로 가면 36개월 동안 140, 48개월 동안 105만 원, 60개월 동안 84만 원씩 해서 변제율 약 82%를 맞춰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결과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로 이제 또 논의했던 게 배우자 재산의 청산가치 2분의 1 산입 여부거든요. 이것도 일단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회생법원은 원칙적으로 배우자 재산의 2분의 1을 개인회생 신청자 개인 재산에 편입시키지 않는 게 원칙이었고, 지방법원은 배우자 재산의 2분의 1을 내 개인 재산에 포함시키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상황이 달라지냐, 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A라는 사람이 배우자가 있었어요. A라는 사람이 배우자가 있었는데 A라는 사람이 총 채무 6천만 원, 그 다음에 A라는 사람이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최저생계비는 1인으로 들어갑니다. 아이가 없으면. 그러면 A가 총 채무 6천, 그 다음에 1인이어서 최저생계비 144만 원, 그 다음에 한 달 소득 2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A는 개인 재산이 0원인데 A의 배우자는 개인 재산이 1억을 갖고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회생법원에서는 이걸 어떻게 진행시키냐, 아내의 개인 재산 1억에 대해서는 절반인 5천만 원을 A라는 사람한테 청산가치를 여러분들 합쳐버리지 않기 때문에 A는 그냥 한 달 소득 200에서 144만 원을 공제한 56만 원씩 36개월 2016만 원을 갚으면 한 달 변제금 56만 원씩 해서 총 6천만 원의 변제율 35%로 해서 A라는 사람은 개인회생이 끝나요. 그런데 똑같은 A라는 사람이 지방법원으로 간다고 칠게요. 그러면 A는 지방법원에 가게 되면 내 개인 재산은 0원이지만 A의 배우자가 개인 재산 1억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절반인 2분의 1을 A한테 개인 재산으로 편입을 시킵니다. 그럼 이 순간 A는 어떻게 돼요? 개인 재산이 5천만 원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회생법원에서 진행했던 결과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요. 어떻게 되냐? 내 개인 재산이 5천만 원 있기 때문에 이 A라는 사람은 이 5천만 원보다는 더 많이 갚아야 돼요. 3년에서 5년 동안 내는 변제금의 합이. 그래서 5천만 원 이상 무조건 변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5천만 원을 변제하려면 36개월 동안 변제하려면 한 달에 140만 원, 48개월 동안 변제하려면 105만 원, 60개월 동안 변제하려면 84만 원. 그래서 6천만 원 나의 A의 총 채무에서 아내의 개인 재산 절반인 2분의 1 5천만 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A라는 사람은 지방법원을 가게 되면 6천만 원 중에 내 개인 재산으로 편입된 5천만 원을 변제하기 때문에 약 82%의 무조건 변제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케이스인데 회생법원을 가면 A라는 사람이 한 달에 56만 원씩 변제율 35%에 끝나는데 지방법원으로 가면 36개월 동안 140, 48개월 동안 105만 원, 60개월 동안 84만 원씩 해서 변제율 약 82%를 맞춰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실제 실무였습니다. 이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법관위에서 논의가 많이 됐고요. 세 번째,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이 불균형했어요.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추가 생계비부터 좀 아셔야 되는데,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여러분들 최저 생계비는 전국 어느 곳이나 공통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사람도 한 달에 최저 생계비는 있어야 된다 해서 2025년 기준으로 1인 최저 생계비는 144만 원이고 2인 최저 생계비는 236만 원입니다. 3인 최저 생계비는 302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최저 생계비 외에 추가로 돈이 들어가야 할 신청 채무자들로 존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생법원에서는 최저 생계비 말고 이런 주거비라든지 일정 주거비라든지 추가 주거비라든지 의료비라든지 교육비 등등 해서 추가 생계비를 신청 채무자의 사정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한 달 생계비를 인정해 줬어요. 그러면 최저 생계비 플러스 추가 생계비 30만 원만 인정돼도 한 달에 여러분들 얼마나 생활이 하는데 넉넉해지겠어요? 이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추가 생계비의 인정 기준이 전국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회생법원은 추가 생계비에 인정해주는 여러분들 비율이라든지 액수가 조금 높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방법원은 변제율이 상당히 높지 않으면 어지간하면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생법원에서 신청하는지 지방법원을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한 달 개인회생 신청자가 가지고 지낼 생계비 자체가 많이 달랐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많이
논의를 했다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변제율 자체의 강제 문제도 논의가 됐답니다. 이제 이 변제율은 뭐냐면 주식이나 코인, 뭐 도박, 낭비, 사치 등 사행성이 많으면 일반적으로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해서 채무가 많아진 경우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 채무가 많아진 사람하고 동가, 등가의 개념으로 여러분들 법원에서 도와줄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채무의 발생 경위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코인, 도박, 낭비, 사치 등으로 채무가 많아진 분들은 법원에서 한 달 소득,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채무의 몇 % 변제율을 맞추라 강제를 했어요. 회생법원들은 그 강제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았지만 지방법원은 60, 70, 80%, 심하면 총 채무의 90%까지 무조건 변제율을 맞춰라, 이 강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논의됐던 건 뭐냐면, 보통 경제생활에서 총 채무가 많아진 부류하고 이런 주식, 코인, 낭비, 사치로 채무가 많아진 부분하고 변제율 자체는 약간 다르게 하는 거는 맞는데 왜 회생법원하고 지방법원하고 강제하는 그 비율 자체가 차이가 너무 크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던 거예요. 지방법원 심한 경우는 제가 주식으로 거의 채무 한 90% 정도가 발생되니까 변제율을 90% 맞추라고 여러분들 법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논의를 했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게 저는 솔직히 조금 마음에 들긴 하나, 또 너무 또 회생법원과 지방법원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또 조정을 해야 된다면 그거는 높으신 분들이 결정하실 일이라 이제 거기가 결정이 되시면 저는 그대로 따라갈 문제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기존에 있었던 회생법원하고 지방법원의 실무의 이런 편차들에 대해서 올 연말에 전국에 있는 이거를 결정을 내려드는 법관들이 회의를 해서 의견 조율을 했다고 하니 내년에는 지방법원의 이런 불리했던 부분들이 좀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채무 고민